안녕하십니까. 역사 채널 BT에서는 한국인도 몰랐던 대한민국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읽는 삼국유사의 당군사화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민족 건국 역사인 삼국유사 속의 당군사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고려시대 이련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당군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당군사화 기록에 숨어있는 의미와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이련스님의 해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사화 왜 중요한가? 당군사화는 대한민국의 개국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건국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삼인의 의미, 입자삼의 의미, 백두산, 임단수, 풍류와 헌유의 수행이야기, 숲과 마늘에 대한 풍습,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의 관계, 현성과 지손의 개념 등등 한국인의 사유체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국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군사화 하면 그냥 당군시대의 이야기로 알기 쉬운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당군사화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환웅과 웅녀의 이야기입니다. 단군과 당군조선은 시작과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진짜 중요 스토리는 환웅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열고 사람들을 교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당군사화를 크게 6개의 스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을 세상에 내려보내기 전에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세상을 교화한 이야기, 그리고 웅녀와 호녀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이야기, 웅녀의 혼인과 아들 당군의 탄생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당군이 개국한 조선의 이야기와 당군이 마지막에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총 6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우다. 고조선 왕금조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했으니 중국의 여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위서는 중국의 사서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이라는 것은 고구려 건국 기점을 시작을 해서 2000여 년,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1000여 년이 되는 거죠. 4333년이라고 합니다. 당군사와 고조선기 첫머리는 당군조선의 개국 사실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기 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여기서 환인은 또 다른 틀로는 환국이라고 합니다. 네, 주의할 것은 곰과 호랑이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인간 세상이라고 하죠. 인세, 즉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여 환웅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삶이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할 만한지라. 홍익인간은 처음 누구의 생각이었죠? 네, 바로 아버지 환인의 생각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은 환인의 이념 또는 환국의 이념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의 철학은 환웅이 다시 당군에게 전해준 한민족 고유의 철학이라고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부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네, 천부인 3개는 일반적으로 거울과 칼과 방울이라고도 하고요. 방울 대신에 옥이라고도 합니다. 이상 3개를 다스릴 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주었다고요? 네, 3개입니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어 세상을 교화한 이후 웅이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고 이에 환웅신앙이라 하였다. 네, 당시 무리 3000이면 작은 수가 아니죠. 네, 집단이 내려온 것입니다. 태백산은 현재 백두산을 말하고 뜻은 크고 밝고 환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태백산, 크고 밝고 환한 산. 네, 너무나 성스러운 이 장면은 한민족 개국의 역사이자 후에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천손 강림 사상의 모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태백산과 신단수는 바로 후대 산 또는 숲과 나무를 신성시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백두산, 환웅이 하강하신 태백산은 크게 밝은 산, 광명의 산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명, 병형, 성낙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풍백, 우사, 운사는 일백이사라고 하는데요. 삼정성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환웅의 신시 배달국은 일백이사의 지도자가 있었고 농업, 의료, 형법, 도덕 등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웅녀와 호녀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웅에게 기도하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라고 했지만은 앞서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탐했다고 했듯이 웅녀와 호녀를 말합니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환웅과 같이 사람다운 사람, 웅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고 보였습니다. 환웅이 오고 나서 웅족과 호족의 공주들은 환웅과 같은 천선족을 흠모하여 자신들도 그와 같은 천선이 되기를 원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웅리 혼인과 아들 당군 탄생 이야기. 이에 신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웅녀와 호녀는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햇빛이 없는 동굴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100일간이었을까요? 먼저 어두운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배고픔, 두려움, 심심함? 웅족의 공주와 호족의 공주는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수행을 한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웅녀와 호녀는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밝음, 즉 광명을 찾는 수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햇빛이 없는 동굴이었을까요? 시각은 뇌에 들어오는 정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즉 정보를 차단하고 내면에 있는 밝은 빛을 찾아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왜 100일이었을까요? 100일 기도란 말도 있듯이 보통 사람이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어 기한 지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곰은 건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3-7일은 37일이 아니고 3-7에 21일, 21일을 말하고 기한다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한 금촉 수행을 말하겠습니다. 웅녀는 인내 끝에 자신의 참 본성을 찾아 천선이 되었으나 호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결국 지손적으로 남은 것을 말합니다. 이에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양 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당군 왕금이라 하였다. 환웅은 비록 천선족이었지만 지손족인 웅녀를 교화시켜 천선족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웅녀와 결혼까지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환웅께서 인간 웅녀와 만나서 뉴휴먼인 홍인간 단군이 탄생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천선족과 지손족이 계급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즉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군이 개국한 조선과 도읍지 그리고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제 당군사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kum홀산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기묘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승과 산신이 되었으니 그가 1908세다라고 하였습니다. 당군이 마지막에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한국인들이 산신을 숭배하는 이야기의 기원이 됩니다. 당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군이 선화, 신선으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으로 당군사화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스토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사화 속의 숫자 3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군사화 속에는 숫자 3 또는 3을 상징하는 것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확인 결과 직접적으로 3 또는 3의 배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이야기 속에서 3으로 구성하여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3 또는 3의 배수로 표현된 곳이 5곳, 간접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3의 구성으로 표현된 곳은 3곳, 모두 합쳐서 8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해서 세 분이죠. 삼성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환웅과 웅녀와 호녀 3인, 3위 태배, 이게 3이 나오고요. 전부인 3개, 무리 3000, 풍배, 우사, 온사해서 3명이고요. 360여 가지의 일에서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37에 21일, 총 8곳에서 3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와 같이 당군사화 속에서는 숫자 3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군사화 속에서 환웅의 신시 배달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달국의 고고학적인 위치의 대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학문적으로 더 자세히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학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홍사문화와 백두산문화. 전국 여서 지역에 홍사문화가 있었다면 백두산 서편 요동 지역에는 백두산 문화가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 문화, 중국 통화 지역 백두산 문화. 네, 사진을 보시면 통화시가 있고 오른쪽에 백두산이 있죠. 네, 보통 여서 지역 홍사 문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동 지역 백두산 문화는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고 국내 학계와 국민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주목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문화와 백두산문화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단군사화와 관련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요령성 평강지구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입니다. 이 유물은 BC 2세기경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BC 2세기기면 철기시대고 고조선 말기라고, 단군조선 말기라고 할 수 있죠. 민속학자 임재해 교수는 이 금동장식을 이름하여 환웅천조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범과 매와 이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매가 마늘을 물고 있습니다. 큰 날개를 가진 새가 범과 곰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새가 곰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삼국유사 단군사화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동장식의 형상을 보면 고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사적 줄거리를 집약해 놓았는데 그것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신시의 역사이다 라고 임재희 교수가 유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 고본벽화 속의 단군사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구려 각조청 벽화이죠. 신단수가 있고 그 아래 오른쪽에 곰이 있고 또 왼쪽에는 범도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새가 8마리 있죠. 네, 대략 5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각조청 벽화로 왼쪽 그림에는 신단수와 곰, 호랑이가 등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산둥성 무시사당 벽화라고 하는데요. 네,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단군 신화의 신연구라는 논문집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탄생설화와 적어도 80~90% 부합되는 내용이 이 화상석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확인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누구를 침략하여 지배했다거나 헌성이나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높은 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오랜 동안 고민 끝에 어느 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조금씩 그리고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은 문화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군 역사를 신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사화를 고려 때 몽골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단합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요령성 평강성 출토 금동장식은 BC 2세기경이고 고구려 각조청 벽화의 신단수 그림 역시 5세기경 그리고 산동성 무시사당의 벽화는 2세기로 추정됩니다. 고려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유적과 유물이죠. 네, 그리고 몽골 침입 이전에 기록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역시 성향은 선인 왕금의 고택이라고 해서 단군의 이야기를 일부 이들의 주장은 일제가 단군을 신화로 만든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은 식민사학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단군 역사를 신화다 또는 역사다라고 두 파로 나뉘어 주장하면 국민들은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의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결론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사화의 역사는 한민족에게 성경과 같습니다. 한민족의 건국 이야기, 홍익인간의 철학, 백두산과 천선 강림사상,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 과정과 마늘, 그리고 숫자 3의 비밀 등등 수많은 한민족 정치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군사화의 역사를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 참맛을 느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사화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시작되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K컬처의 대한민국, 홍익정신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